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어제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 의원들만 모였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그거 몰래 개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알고서도 안 오지 않았느냐? 또 역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로 국내 정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요,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회만 엿보는 그런 폭력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15일에 이미 공지가 다 나왔습니다. 또 저는 어저께 회의 시작하기 전에 9시 50분에 이종걸 원내대표 방에 직접 찾아뵙고 11시에 운영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아시냐라고 여쭙고 이종걸 대표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 어느 누구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어제 저 회의,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여야가 한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가? 조수진 차장 어떻습니까? 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의 말을 들으면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해서 단독으로 처리하려 했다. 이런 주장이고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15일에 공지를 했고 또 어제 회의하기 전에 오전 9시 50분에 이종걸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 이것은요, 어떻게 재판에 비유해보면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기 전에는 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원윤철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 방까지 찾아가서 직접 얘기했다라는 걸 잊지 않은 말을 저렇게 얘기하기는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실제로 만나서 또 그 이전에 운영이 열리는 걸 다 3일 전에 통보까지 절차까지 밟았는데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군요. 보좌진 당직자 아무도 안 왔다. 이 얘기를 결국은 따져볼 때 사실 야당이 만일에 와서 안건 조정회의 회부를 요구했으면 이거는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지 못하고 90일간의 또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야당이 그 절차를 스스로가 생략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일종의 날치기다. 어떤 폭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면서 그것에 따른 역풍을 불게 하려는 이러한 전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자, 그렇죠. 여야, 당내 사정 바쁘고 총선 앞두고 재편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공천 때문에 국회 일정에 일일이 신경 쓸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어쨌건 한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달랐던 것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거리에서 서명했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를 또 압박했습니다. 서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대통령의 생각 점검합니다. 저도 어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엄동설안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판교지역 서명 행사 이어서 한 얘기인데 역시 그동안 쭉 했던 국회에 대한 압박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요. 이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혹독하게 질타를 했고 직접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에도 동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또 이 어떤 국민들이 나서줘야 된다고 독려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답답한 심경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대통령이 어떤 정치의 맏형이 아니라 정치를 그냥 관전하는 식으로 바라만 보고 있고 질타만 한다면 시민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나서달라 5번 반복했죠. 그리고 재계에서 저렇게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또 대통령이 어제 동참했습니다. 서명할 때 그 당시 모습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서명운동까지 걸리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또 테러법 전부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그동안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그래서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참가를 하게 됐고요. 자,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서명을 받는 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결국 국민들 들으시라, 그리고 국회의원들 들으시라 그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장외를 통해 국회를, 특히 야당을 압박해서 법안 통과를 일종의 압박하는 방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은 사실 종국적으로는 종래에 얘기했듯이 내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네. 어떤 국회를, 특히 그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해달라,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일종의 그 선거를 위한 압박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좀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 대표나 또는 그 노동개혁과 같은 경우는 노동계를 직접 만나서 어떤 그 설득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이러한 것이 보다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요, 지난 1986년에 YS와 DJ가 직선제 개헌을 해달라는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을 한 것 이후로 저는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YS와 DJ는 야당의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권위주의와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국민 서명운동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거리로 나서서, 장외로 나서서 여론을 독려하고 국회를 질타하는 모습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자, 이 상황을 보는 국회는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과연 국회 내에서는 무엇 때문에 정신이 있는지, 또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는지 그 정치 얘기, 총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은이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